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 선생입니다. 오늘도 동아님과 함께 한 주간의 비트코인 뉴스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꿈은 이루어졌다입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있고 저희 영상을 시청 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 추이는 화면과 같이 3%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바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것입니다. 12월 5일 날 처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재반등을 하면서 이제 10만 달러가 이제 비트코인의 뉴노멀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비트코인이 올랐듯이 이제 나스닥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 상승한 모습이고요. 12월 말에 있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된 이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보면요. 비트코인 10만 달러 재돌파했다라는 것입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는 거는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10만 달러 넘었고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이제 위상을 올릴 시기가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있었던 일은 바로 한국 시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블록체인의 이제 코인 시장도 이제 출렁출렁했었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는 거는 그때 당시 이제 업비트의 코인들의 이제 가격을 좀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면과 같이 전일 대비 대부분 다 30% 이상 하락폭을 좀 보였었고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이 갭을 다시 메웠던 것 같습니다. 소위 우리는 역푸라고 얘기하죠. 글로벌 시장 대비 이제 디스카운트 된 수치가 역푸인데 역푸가 이때 당시 한 30%에서 한 40%까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든 분도 계십니다. 바로 이 역푸는 차익 거래자들에 의해서 이 갭이 계속적으로 이제 좁아지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차익 거래자들이 이제 큰 돈을 좀 벌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비상계엄령 때문에 사실 경기가 계속적으로 나빠질 것 같고 그 민심도 이제 불안불안해지니까 돈을 벌었다 좀 좋아할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 11월 고용지표도 견조하게 났습니다. 화면과 같이 비농업 고용지수가 이제 증가했다라고 좀 나왔고 화면 우측에 보이시면 지난 7월 달부터 이제 11월 달까지 이제 일자리 이제 증가수를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11월 달에 이제 많은 수치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 경기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께서 좀 얘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시장이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ETF 순유입과 유출을 살펴보면요. 이번 한 주는 순유입이 굉장히 많은 한 주였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는 거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10만 달러에 돌파했다. 모두 축하한다라고 트위터를 올리면서 새로운 이제 정부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시각이 여기서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재밌었던 뉴스는 바로 파이낸셜 타임스가 비트코인에 대한 염세적인 어떤 의견을 13년 동안 내비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하는 공식 자료를 배포했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 미디어인데 이 영국 미디어가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좋지 않다라고 보다가 이번에 입장을 바꾼 것 같습니다. 점점 이 비트코인 더 나아가서 이 가상화폐가 글로벌 금융 자산으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ETF 순유입과 유출을 살펴보면요. 이번 한 주는 순유입이 굉장히 많은 한 주였습니다. 대부분의 자금 유입은 블랙록 구자를 통해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더리움이 갑자기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 ETF의 순유입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 배경에는 바로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을 이제 허용해 줄 거다라고 하는 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인플레이션 되는 자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할수록 수수료가 발생하고 그 수수료로 이더리움을 소각함으로써 디플레이션을 시켜야 되는 자산인데 만약에 스테이킹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1년에 한 3%에서 5% 정도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이슈 때문에 ETF 자체가 흥행을 잘 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스테이킹을 만약 지원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에도 호재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던 건 이제 12월 FOMC 연준 인사들이
전문가들의 말말말이었습니다. 동환님께서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이제 연준 인사들의 그 스피치 일정이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연준이 12월 17일부터 FOMC를 열고 이제 금리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며칠 전부터는 공식 발언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주 정도 텀을 두고 그때쯤에 이제 이렇게 말이 집중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이번 주 그런 시기였고요. 연준 의장이죠. 제롬 파월은 12월 5일에 연설을 했었는데 일단 뭐라고 했냐면 미국 경제 지금 굉장히 양호하다. 그리고 금리가 이제 지금 어디가 중립금리냐, 어디가 황금 포인트냐를 찾아가고 있는데, 좀 이게 신중하게 찾아도 될 정도로 아주 급하지 않다. 금리 인하가 이런 이제 얘기를 했고요. 갑자기 비트코인이 이제 10만 달러 넘게 상승했잖아요. 그게 이제 파월의 발언에서 사실 비롯됐는데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파월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달러가 위협당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파월이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날 조금 특이하게 대답을 했던 게 비트코인은 달러의 경쟁자가 아니다. 이 얘기는 많이 했었고 근데 금의 경쟁자다.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것 뭐 이렇게 해서 허트가 따져가지고 이제 언론 매체에서 엄청 많이 썼는데 투자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최근 며칠 동안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쪽 ETF 엄청 매수세 많이 들어왔었고요. 근데 이제 매도하는 쪽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을 이렇게 맞추고 계속 좀 공방을 벌이고 있었는데 파월 이 얘기에 딱 갑자기 한쪽이 뚫리더니 10만 4천 달러까지 가격이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였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파월은 최근 한 2, 3주 동안 2차례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미국 경제 굉장히 좋다. 그리고 금리를 그렇게까지 빨리 내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 두 가지가 이제 파월 얘기의 핵심이었고요. 다른 연준 인사들은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진에 나오는 사람은 굴습인데 바킨의 워딩에서 제일 좀 재밌었던 부분은 뭐냐면 중립금리라는 거는 이 경기를 굉장히 과열시키지도 않고 냉각시키지도 않는 아주 적절한 금리 수준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중립금리를 찾고 있는데 연준 안에 지금 중립금리가 어디인지를 놓고 의견이 되게 다양하다. 그래서 2.5%라고 하는 애도 있고 3.5%라고 하는 애도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이제 3.5%라고 하면 금리를 몇 번 못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텀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고 룸이 2.5%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1%포인트 이상 내릴 수 있거든요. 2% 가까이 내릴 수 있죠. 그러면 좀 증시가 좀 살아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죠. 보통 투자자들이. 어쨌든 그래서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솔직히 잘 몰라. 약간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알베르토 부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금리를 더 내려야 될 것 같아. 한 5명 정도가 지금 이번 주에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면 금리 동결을 사실은 시사하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표도 아까 동현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고용 지표도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왔어요. 그리고 CPI 같은 경우도 보면 물가가 생각만큼 빠르게 안 잡히고 있어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물가가 안 잡히고 고용이 좋으면 금리를 내리면 안 되지만 얘네는 이미 스탠스를 정해놓은 거야. 내리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리긴 해야겠는데 속도 조절을 좀 약간 이런 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굴스비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 고용이 매우 과열돼 있다가 지금 완전 고용 수준까지 내려온 건 맞아. 하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이민자 안 받는다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 속단하면 안 돼. 굴스비가 굉장히 도비시하게 비둘기 왕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금리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많이 무게 중심을 놓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반대되는 매파의 선두주자인 미셸 보우먼 이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제일 중요한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심상치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금리를 내리면 안 돼. 약간 이런 톤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굳이 따져보자면 사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동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연준 이사들은 한 번 더 25bp를 내리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17일에 결정이 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넘었잖아요. 이제 동결을 만약에 하게 되면 내려갈 것이고 한 번 더 인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이렇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제 많이 반영하는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그 페드워치라는 미국 금리 정책 금리를 가지고 선물하는 그 시장이 있죠. 거기서 보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하루 전 요 이제 12월 5일에 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25bp 인하를 할 것이다가 이제 70% 정도였는데 요 사람들이 말을 한 이후에는 지금 86%까지 한 15% 정도
15%포인트 정도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12월에는 금리 동결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어쨌든 실제로 연준은 인하를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할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주요 뉴스가 있었습니다. 크립토, 차르, SEC 의장 등등 주요 요직에 어떤 인물들이 지명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화면과 같이 바로 크립토 차르라고 하는 특별 자문직에는 데이비드 섹스가 이제 지명됐습니다. 전 페이팔 COO로 페이팔 마피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동환님,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저번 주에 전해드렸죠. 세 가지의 직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트럼프 시대에 첫 번째가 크립토 짜르, 백악관의 대통령에게 크립토 관련 정책을 자문하는 특별보좌관을 얘기하고요. 크립토만 하는 게 아니라 AI도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뭐 크립토 짜르인데 그래서 그게 이제 데이비드 섹스라고 하는 인물이 지목이 됐고, 이 사람은 일론 머스크, 뭐 피터 틸 뭐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페이팔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페이팔 CEO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2017년부터 크래프트 벤처스라고 하는 투자 운용사의 파트너를 맡고 있어요. 근데 여기 포트폴리오가 조금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나스닥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코인들도 거의 상위에 있는 코인들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크립토 짜르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뭘 투자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 관심이 쏠렸겠죠.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 크래프트 벤처스라고 치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어떤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코인 쪽에서 이제 멀티코인 캐피털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일을 잘하는 걸로 알려진 크립토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거기에도 2017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멀티코인 캐피털의 포트폴리오도 같이 주목을 좀 받았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지목이 되고 나서 이제 DYDX가 갑자기 하루 만에 30% 떡상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 보니 뭐 어쩌고저쩌고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멀티코인 캐피탈 같은 경우는 17년에 투자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엑싯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하고는 아직 관련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이분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결제, 이제 페이팔을 만들었다 보니까 DYDX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있는 코인이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투자를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AI도 같이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I와 크립토를 다루는 페이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겹쳤을 때 제가 생각나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미국은 비트코인 전략 비축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미국 국채를 판매하고 그런 부분들에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 달러의 그 위상을 높이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본다면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미 가지고 있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1위는 USDT인데 이건 미국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게 트럼프가 되면 일단 USDT 바람을 뺄 거다. 그리고 메이드 인 USA인 미국 기업들이 참여한 스테이블 코인 회사를 밀어주게 될 거다. 이런 얘기는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 선봉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은 너무 좀 포텐셜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보지 않고 있다가 데이비드 섹스가 임명 예상이 되고 난 다음부터 조금 자세하게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EC 위원장도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폴 애킨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이신가요? 이게 이제 차이를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크립토 차르는 임명이고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임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SEC 위원장이랑 CFTC 위원장은 미국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명인데 SEC 위원장이 지금 되게 애매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암호화폐 규제를 SEC 혼자서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그 Fit 21이라고 하는 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 내용이 핵심 골자가 뭐냐면 앞으로 암호화폐 규제를 SEC와 CFTC가 나눠서 하게 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게리 겐슬러만큼의 파워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게리 겐슬러가 온갖 똥을 다 싸놨기 때문에 그 똥 치우는 역할을 또 다 해야 돼요. 그래서 SEC 위원장이 되게 계륵이에요, 지금. 사실 여기에 올만한 사람들, 멋있는 유명하고 권위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계륵이야. 거기 굳이 내가 가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어쨌든 폴
에킨스라는 사람이 지명이 됐고, 이 사람은 SEC 위원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한 6년 정도, 2000년대 초반에. 그리고 2017년부터는 디지털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의장직을 맡아서 수행을 하고 있고, 크립토에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지명과 동시에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뭐냐면,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솔라나가 ETF 신청을 몇 개 넣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거절됐다라는 뉴스가 떴어요. 그동안의 BTC ETF는 거절이 뜬 적은 없어요. 계속 유예 막 이러면은 신청하는 쪽에서 쫄아가지고 우리 다음에 신청할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솔라나 ETF 거절 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바이든 정부 때는 솔라나는 ETF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차기 SEC 위원장이 열어줄 거냐 말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SEC 위원장 관련해서는 알트코인의 현물 ETF가 어떻게 될 거냐, 승인이 될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트장을 원하잖아요.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SEC 위원장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좀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분은 뭐 이렇게 코인 관련해서 투자 이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깔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표가 CFTC 의장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누가 가느냐, 이게 지금 좀 관건인데, 이 지안카를로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이 아저씨는 원래는 크립토 짜르로 가지 않겠냐라고 했었던 양반이고, 브라이언 브룩스는 사실 SEC 위원장 가지 않겠냐 했던 사람인데, 공교롭게 두 자리 다 지금 차버렸죠. 그래서 CFTC 위원장을 간다 하면 두 사람이 가야 되는데, 저는 가능성은 왼쪽이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른쪽은 CFTC 의장을 한번 했어. 그래서 안 한다고 할 것 같아. 지안카르로는 SEC 위원장도 나는 생각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이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데, 왼쪽이 가게 되면 리플, 헤데라 이런 애들이 다시 한번, 최근에 가격 떨어졌죠? 왜 떨어진 것 같아요? 크립토 짜르에도 지금 리플 관련 인물이 안 갔고 SEC에도 안 갔거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나? 이러면서 이제 떨어진 건데, CFTC가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아주 간명하게 얘기하면 왼쪽이 가면 리플 오르는 거고요, 오른쪽이 가면 리플 별 재미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트코인 시장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난달과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제가 한명과 같이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금요일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 관련된 얘기, 그리고 새롭게 좀 떠오르고 있는 어떠한 내러티브들을 잘 정리했으니까요. 이 영상 한번 시청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알트코인 정리가 싹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동아님하고 한 주 동안 있었던 비트코인 뉴스를 좀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지금 모든 것들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불장 좀 즐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디파이 농부 조선생은 더 나은 콘텐츠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했습니다. 빠이, 안녕. 안녕.